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병오년, 잇따르는 기이한 현상, 단순한 자연 현상일까요? 최근 중국 곳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에 심어놓은 옥수수 모종들이 분홍색으로 변하고 나무 한 그루만 불에 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하늘에는 기둥 모양의 빛과 태양이 여러 개로 보이는 장면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솟구치고 나비 한 마리만 특별하게 빛을 내는 모습도 촬영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대기광학이나 식물의 생리현상 등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중국 전통 문화의 천인 가문과 연결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이 전통적인 붉은 말의 해라는 점에서 과학과 전통을 넘나드는 논쟁이 조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각지에서 포착된 기이한 자연 현상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자연의 신기한 현상입니다. 주변에는 불이 난 흔적도 없고 나뭇잎도 여전히 초록색인데 나무만 불에 탄 것처럼 보입니다. 와, 불길이 활활 치솟고 있네요. 세상에, 이쪽에는 보름달이 떠 있고 눈 깜빡이지 말고 보세요. 반대편에서는 해가 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늘에 기둥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빨리 보세요. 저게 대체 무엇인가요? 이게 대체 뭐야? 보세요. 왜 이 나비만 빛이 나는 걸까요? 다른 나비는 안 그런데 이 나비만 빛이 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여러분, 하늘이 보여주는 신기한 광경을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이런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건 포플러 나무인데 벚꽃나무처럼 보이지 않나요? 잎이 돌연변이라도 된 걸까요? 옆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초록색인데 유독 이 나무만 이런 색입니다. 전문가나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보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저희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긴급 공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외에 계신 분들, 특히 아직도 낚시를 하고 계신 분들은 꼭 주의하세요. 산과 저수지, 계곡은 물론 깊은 산속에 계신 분들도 모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시기 바랍니다. 6월이 끝날 때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십시오. 왜 그런지는 묻지 마십시오. 오늘 저희가 쥐장보살의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는데 불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관음교인데 보이시죠? 저게 바로 불광입니다. 왕자는 천지와 나는 함께 태어났고 만물과 나는 하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뜻은 나와 만물이 하나이며 만물 또한 곧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예전에 만났던 한 한의사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머리를 치료하는 약초는 산 정상에서 자라고 발을 치료하는 약초는 산기슭에서 자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인체와 자연, 우주가 서로 일정한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봅니다. 인체에는 365개의 혈자리가 있고 1년은 365일입니다. 사지는 사계절에 대응하고 12경락은 12개월에 대응한다고 설명합니다. 척추는 24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24절기와 대응하고 손의 관절은 28개로 하늘의 28개 별자리와도 연결된다는 주장입니다. 지구는 약 70%의 바다와 30%의 육지로 구성되어 있고 인체 역시 약 70%는 물이며 나머지는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다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산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높이에 약초를 자라게 하고 천지는 사람의 주파수에 맞춰 조율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숨을 쉴 때 서쪽을 향하고 심장은 해가 뜨고 달이 지는 리듬과 함께 뛰며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야 우주도 건강해진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한 블로그는 전생과 현생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들개 한 마리가 사람의 시신을 뜯어먹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누더기를 입은 어린 거지가 나타났는데 그는 비록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매우 선했으며 들개를 쫓아낸 뒤 시신을 정성껏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는 영혼이 머무는 부채로 이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이유도 모른 채 영혼들이 사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담당자가 그녀의 이름을 묻고 생전에 어떤 나쁜 일과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씩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 노파는 그녀를 데리고 환생하러 갔으며 한 분은 1927년 남경 류수만에서 태어났고 이번 생에는 1983년에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괴물로 여길까봐 두려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그 노파가 이러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라고 한 이유는 사회의 도덕성이 너무 빠르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다음 생을 얻지 못할 것이고 동물이나 식물로도 다시 태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아이들을 아끼는 것. 이것도 착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집에서는 사소한 일을 지나치게 따지지 말고 남의 뒤에서 험담도 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다음 생에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쁜 일만 한다면 다음 생에는 짐승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토지신의 보호 덕분에 마을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광서성 도전촌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쪽 여러 마을은 큰 피해를 입은 반면 유독 도전촌만은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홍수가 가장 먼저 들이닥친 마을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토지묘는 심하게 파손됐지만 토지신의 신상만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정중앙에 꼿꼿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머리 위 석자에는 신이 있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전국 곳곳에서 토지묘를 다시 짓고 보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과학의 끝은 결국 현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2번이나 실험 장비를 향해 절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2번의 실험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가끔은 정말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험의 재현성이 왜 그렇게 낮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험 장비에 절을 했다는 사실만큼은 제 실험 기록에 절대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저기요. 사라졌네요. 중국 대륙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와 용오름, 하늘을 맴도는 새떼와 대규모 곤충떼, 각종 기이한 구름과 보기 드문 천문 현상을 과학만으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 문화에는 예로부터 천인가멍이라는 사상이 전해져 왔습니다. 옛사람들은 천상의 현상은 기륭을 드러낸다 라고 말하며 하늘의 이상 현상은 지상의 정세와 민심을 반영한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중국 시민들은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부동산 버블에 계속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늘과 땅에서 나타나는 각종 이상 현상을 특별한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기이한 현상은 지금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2월 14일 흑룡강성 하얼빈의 한 공원 상공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하늘에 태양이 무려 7개가 나란히 떠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중 세 번째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났고 나머지는 좌우로 흩어져 마치 실제 하는 듯 하면서도 환영처럼 보였습니다. 민간 속담에는 하늘에는 2개의 태양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절대 권력을 상징합니다. 중국의 고서 경방점과 진서 천문지에도 여러 태양이 나타난 현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나라 전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징조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북경 하늘에 태양을 둘러싼 거대한 무지갯빛 고리가 나타났습니다. 매우 뚜렷한 햇무리 현상이 관측된 것입니다. 고대 점성술에서 햇무리를 병난이나 전쟁과 연결해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서에도 햇무리가 병변과 왕조의 동요를 예고한다고 기록한 해석이 전해집니다. 올해가 병오년이라는 점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은 오행에서 불에 속하고 태양을 상징하며 색으로는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올해를 화마년 또는 정마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정마 홍양급이라는 말이 전해지는데 이 뜻은 붉은 말과 붉은 양은 재앙을 낳는다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병오년에는 여러 해 동안 큰 변혁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상학에서는 여러 개의 태양처럼 보이는 현상을 얼음 결정의 굴절로 인한 대기 광학 현상인 햇무리 등으로 정의하지만 중국의 전통 문화 속에는 미지의 것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천문 현상과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에는 정치권에서도 충격적인 소식들이 잇따랐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와 참모총장 류전리의 행보가 갑자기 달라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경과 하북성, 산동성 등지의 거리에 한때 노란 등불이 대량으로 등장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노란 등불이 전통적으로 추모와 엄숙함을 상징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황실, 권력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대중의 거센 반발 이후 많은 곳에서 조용히 노란 등불을 붉은 등불로 교체하면서 이 색깔 변화 논란에는 궁금증이 더해졌습니다. 더욱이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중국 당국이 진실을 은폐해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12월부터 독감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아데노바이러스 등 호흡기 감염이 크게 확산되면서 전국 병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025년이 되자 북경과 천진, 상해, 무한, 서안 등 주요 도시의 어린이 병원에는 매일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팬데믹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6월 한 달 만에 7만 9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는 신호일까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격동의 붉은 말의 해인 지금 하늘과 인간의 연결은 더 이상 전설만은 아닌 것일까요? 오늘 살펴본 현상 가운데 빛의 굴절과 대기의 변화, 식물의 생리현상과 자연적인 착시 등은 현대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사람들이 현상을 통해 무엇을 느끼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서 평소와 다른 현상이 나타날 때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와 인간의 행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중국의 전통 문화의 천인 감흥 역시 자연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했습니다. 오늘날 중국 사회는 경기 침체와 실업, 임금 삭감과 부동산 위기, 감염병에 대한 불안 등 여러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이한 자연 현상이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사회적 불안과 도덕적 성찰로 이어지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확인 현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옳지 않은 일을 멀리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하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 병오년에 중국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례적인 현상과 이를 둘러싼 논쟁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